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입니다.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예전에 얘기했던 꿈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꿈꾸는 성별에 관련된 꿈입니다.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구글 유튜브 들어가서 뭐 크리에이터 무슨 뭐 그런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문에 응하고 맨 마지막 질문이 이거여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길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게 성별. 그래서 성을 뭔가 구별한다는 의미로 성별이잖아요. 남성, 여성, 제3의 성, 기타. 이거 남성, 여성은 뭐 생물학적인 성일 수도 있고, 뭐 제3의 성은 아마 트랜스젠더랑 아니면 뭐 좀 다른 성에 대한 관념이 있는 사람은 제3의 성인데, 저는 사실 기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약간은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에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는 어떤 성별에 대한 그 관념 때문에 그런데, 이 관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한 거는 뭐였냐면, 마틴 루터 킹이 한 그 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한 얘기가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내 자녀와 피부색이 다른 피부색에 의한 게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되는 그런 삶에서 사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거나 연방정부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뭐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든 주지사가 뭐 좀 자기는 코로나 가져다가도 사실 할 말 하고 있고 뭐 좀 반대각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흑백의 논리로 있어서 사실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마틴 루터 킹이 사실 이제 인종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뭐 흑인 여기 백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흑인이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의해서 공포에 희생되고 있는 한 우리에겐 민족이란 없습니다. 뭐 흑인이 여행 가다가 피곤했을 때 고속도로 근처 여관에서 호텔에 잠자리를 얻을 수 없는, 여기 보세요. 여관에서 자야 되냐 호텔에서 잠잘 수 있느냐, 어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흑인은 뭐 어디에 살아야 되고 이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미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남녀의 어떤 화장실도 무조건 남자 여자 구별을 하잖아요. 화장실이 가장 대표적이게 남자 여자 구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약간 그 공중 화장실이라고 해서, 사실 뭐 이름 자체가 공중이라는 얘기는 남자 여자를 뭔가 공동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로 공용 화장실 또는 공중 화장실이라고 돼 있지, 사실은 어떤 평등의 개념으로 화장실이 나누어져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뭐 도넛 카페 보면 동그라미 뭐 있고 여기 뭐 핫도그 모양 있는데, 이런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어떤 법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뭐 이게 뭐 어떤 화장실에 대한 구분, 법률적으로는 공중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된다. 구분.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지, 구별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구분은 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 마틴 루터 킹이 옛날에 백인 흑인들 버스도 나누고 학교도 나누었듯이, 그게 옛날엔 차별도 아니었다라고 옛날에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드는 생각은, 이 성중립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 들어요. 성중립.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사실은 태어난 거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구분을 넘어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미투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듣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참 얘기 나왔던 게 김치녀 한남이었거든요. 이게 2017년 한 3월, 2017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남 김치녀 얘기도 나왔고, 여기 뭐 페북에서도 보면 옛날에 이게 페북에서 제목이 이런 거 나왔어요. 페북에서 김치녀는 되고 한남충은 안 되는 이유. 사실 이런 언론들과 이런 거 보면 약간 이게 뭐 옛날에 선거를 이용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겼거든요. 전라도랑 경상도 이런 것처럼. 그리고 조금 전쟁을 빌미로 이데올로기를 해서 뭐 빨갱이냐 뭐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런 식으로 나눴고, 그 나누는 게 시작이 됐고, 그게 나중에 보면 감정을 더 고조시키고, 이런 게 혐오와
사실 이런 개념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얻었던 건 정치권이었어요. 정치 어떤 표를 많이 받으려고. 왜냐면 나누고 그걸 이용해서 한쪽으로 표를 더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저는 이제 페미 외치시는 분들이 모든 어떤 핑계나 어떤 탓을 남자로 어떤 그 구분을 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차별을 약간 유도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 화장실도 되게 드는 생각은, 아이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엄마 따라가야 되냐? 아빠 따라가야 되냐? 그러면 이 화장실도 구별을 아이용 화장실, 여기 보면 또 뭐 장애인용 화장실 이렇게 자꾸 나누다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나누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별 없이 좀 누구라도 들어가고 안전한 화장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중은 사실은 누구라도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리 때문에 만들었는데, 집은 사실은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잖아요. 이 공중 화장실 말고 성평등 화장실은 그런 개념에서부터 평등에 관련된 개념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 아이 뭐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기로 장애인이 태어나서 장애인용 화장실 가는 게 아니다. 누구라도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이라고 구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저만 이렇게 외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KBS에서 막 제목이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돼 있어요. 뭐 황정음 나오고 여기 남자 나오고 그 비혼에 관련된 비혼 여성에 관련된 그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저는 이 제목도 보세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그놈의 뜻. 그래서 그놈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그 남자를 얕잡아서 비하하는 이르는 말이거든요. 욕은 아니지만 이거 반대말 그년입니다. 그년.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 반대로 얘기해서 그년이 그년이다라고 만약에 제목을 만약에 타이틀을 드라마에 만들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반대를 해보면, 이거 분명히 여성단체들도 난리가 났을 거야. 왜 그년이라는 말을 쓰냐? 비하하냐? 놈이나 년이나 사실은 서로가 얕잡아서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평등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성과 남성의 어떤 권력 관계 때문에 지금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물론 미투는 그걸 그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돼서 조금 그런 걸 이슈화 시키고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러면 평등의 관계가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평등을 넘어서서 중립으로 똑같다. 태어나기를 똑같은 거고, 이 성소수자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중립화장실 성소수자에 관련된 게 지금도 작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그 성별을 물어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화장실 구분을 하는 건 여기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이게 구석에 있지 않고 이렇게 복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도에 남자 여자 들어갈 수 있게끔 CCTV가 되고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게 안전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관리되어 있어야 되지, 구분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차별을 된다, 그리고 이게 옳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미 약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도 치마,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이런 게 아니라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남자 여자 치마 바지 다 입어야 된다고, 입을 수 있어야 된다고, 입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별할까요? 급하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만 한 사람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에서는 자기 볼 일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지, 지금 한남충 김치녀 가져다가 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거? 편견을 조장하고 있고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조금만 더 넘어서면 혐오를 가지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롱자가 사실은 놀리는 거거든요. 희자가 즐거운. 한 사람은 장난으로 즐겁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사람한테는 그게 공격의 대상이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들을 누군가는 얘기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 남자를 줄인다, 한남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남자 여자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구별을 넘어서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고 불안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2017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3년, 4년 동안 계속 증폭만 되고 있고, 이 불안한 거에 대해서, 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 페미나 처음엔 여성가족부였지만 지금은 여성이라는 말 빼고 여성 남성을 굳이 그럼 남성은 남성가족부로 하면 있어야 되지 않냐 할 때, 그러면 성소수자 가족부는 없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올 때도, 그래서 제가 가족에 대한 개념도 나를 돌봐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지, 나 낳은 엄마 아빠가 나를 뭐 고생시키고 나를 뭐 더 방치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엄마 아빠가 친권이 있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제목 자체에도 이미 얕잡아서 비하하거나, 뭐 물론 성희롱의 대부분이 남자들이 일어나서 성폭력이 남자가 일어나겠지만 모든 남자가 치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치안 받는 것처럼 나도 느껴지는 게 불편한 거고 여자도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니면 공격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이런 거 낸 사람들조차도 지금 남자 여자를 가져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자꾸 심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남녀 성별 아니면 유전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건지 구별을 하는 건지, 이걸 차별을 하기 위한 제도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남녀 화장실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성평등 화장실은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법이 그럼 과연 다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 자체도 공용 화장실인지 공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도 지금 법적으로는 남녀는 구별돼 있다.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아이가 있는 진짜 신생아들은 기저귀 갈아 끼울 때 아빠가 들고 가야 될까? 엄마가 들고 가야 될까? 사실은 그런 구분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건 화장실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아이들 기저귀 갈아 끼우는 건 애들이 변을 봐서 그거를 이제 변을 봤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울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른들이. 왜냐면 그 아이는 지금 당연히 울어야 되고, 그 아이는 씻겨야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물이 될 수도 있고 더 보호받아야 되는 거여서, 이런 화장실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화장실 갈 때 우리가 불안한 게 문제지, 이 화장실이 보면 남녀 구별을 안 해서 생겨나는 범죄의 문제지, 그 범죄를 그럼 어디로 갈까? 왜 구분돼 있을까? 성별 구분 없는 가족 화장실은 있는 것처럼 사회도 그럼 그런 편안함 쪽으로 집에 있는 화장실처럼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마틴 루터 킹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야. 인간은 누구나 평등했다는 사실을, 태어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좀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게 되는 날이 화장실에서조차 있으면 어떨까, 그런 거에 대해서 꿈꾸는 사회가 좀 있으면 어떨까. 이 제목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남자 입장에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를 이미 얕잡아 이르는 어떤 문화 자체가 지금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성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걸 아주 미세하지만 이것들을 좀 캐치해내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여성 단체가 이걸 말할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말은 좀 불편하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비혼을 독립적으로 주장하는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드라마를 잠깐 봤던 이유는 이 제목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제목이 사실 거슬렸거든요. 거슬렸고 불편했고,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던 것 때문에, 물론 저도 되게 불편합니다. 결혼을 언제 할 거니 이런 말 들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그럼 이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자기도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혼하다가 사실 아니었으면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이혼은 언제 하실까요?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물어도 그 상대방은 되게 아니 불편해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의 없게 그런 말 싸가지 없게 얘기하나. 근데 사실 이 말 자체도 되게 비한다는 말을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지만 그게 폭력적일 수도 있다. 물론 약간의 불편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 농담이고, 그게 좀 여러 번 되면 희롱이죠. 그게 성에 대해서 여자니까 남자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평등에 관련된 문제를 제시할 때 항상 이게 그 대립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성중립 또는 성평등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질문조차도 없었으면 좋겠다. 넌 여자니 남자니? 이거 이력서에다가 남자니 여자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가 이게 결국 제 친구 녀석이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관련된 어떤 사람 물어보면 여자니 남자니? 예쁘니 안 예쁘니?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반사하고 이런 거 결혼했니? 나이가 몇 살이니? 재산은 얼마니? 주소가 얼마니? 이런 것들에 보면 가장 그 시발점이 뭐냐면 이런 어떤 성이나 인종이나 차별, 국가, 출신 이런 수많은 구별인 것 같지만 여긴 성을 가져다 구별한다 해서 성별이지만 어떤 구분이 나누는 게 나중에는 이 왜 나눌까? 자기 기준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 거다. 지역 감정이라는 것도 그럴 거다. 지역을 왜 나눴겠냐? 왜 출신을 나눴고 왜 한국이냐 북한이냐? 외국에서 노스코리아랑 사우스코리아를 엄청나게 외국이 차별하거든요.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구분이 구별이 되고 그 구별이 차별이 된다. 저는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예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틴 루터킹처럼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루터킹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평등하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똑같이 생각해서 그 진정한 의미, 평등에 관련된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메리카 드림이 누구나 성별이랑 이런 이민자 힘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부색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인격에 대해서 평가받는 이런 평가도 사실 저는 이제 좀 살짝 거슬리긴 하는데 어떤 차별 없이 모두가 어떤 좀 자기 할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지사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할 말 반대하고 연방법에 거부를 하는 것도 있고 소녀 여기 흑인 소녀와 소년 백인 소녀와 소년 여기 보면 소년 소녀를 같이 넣어놨거든요. 만약에 제가 번역을 누가 했으면 이거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흑인 소년 소년 아니면 흑인 아이와 이게 아이면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흑인이라는 게 앞에 붙어서 그렇지 흑인이건 백인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의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서 그렇지 형제 자매처럼 똑같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냥 가족처럼 그리고 물론 가족처럼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가족은 아닌데도 그런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더 나쁠 수도 있죠. 가족이 오히려 가장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것들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남처럼 얘기하시고 서로 구별할 수 있을 때 구별해서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 구분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반대로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고 차별을 조장하는 거고 그런 거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인 여기 만약에 생물학적인 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밖에 없겠죠. X 염색체냐 Y 염색체냐. 물론 똑같은 X 염색체 Y 염색체에서도 성을 구별하는 어떤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이건 딱 구별되겠지만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흔하게 외부에서 묻는 사회적으로 성을 물어볼 때는 이게 젠더의 문제인지 섹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기타 어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할 때 우리는 그걸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성 중립 또는 성 중립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우선은 성중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중립. 저는 원래는 성평등, 성에 대한 어떤 개념 없었으면 오히려 좋겠거든요. 그냥 어, 구별 없는 성을 구별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굳이 뭐 구별할 필요가 뭐 있나라는 생각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